자, 논점 13-2 조세와 저축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소득세 부과가 가계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저축에 대한 조세의 영향은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피셔의 이기간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맞고요. 근로소득세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때 대체 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세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조세에는 자, 이자 소득세가 있고 근로소득세가 있는데 이자 소득세는 이자율의 크기를 R에서 어떻게 1 빼기 T의 R로 1 빼기 T의 R로 바꾸기 때문에 이자율 변화로 인한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가 발생해요. 따라서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이자율이 불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체 효과 없어요.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대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C1, 여기 C2. 물론 여기가 Y2이기도 하고 여기가 Y1이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때, 자,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의 기울기 자체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 효과 없기 때문에 이자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유지하면서 안쪽으로 납부하는 소득 세액만큼 소득만 작아지기 때문에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울기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그 얘기가 대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이자 소득세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 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소득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자,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했죠?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서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고요.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은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 소비와 상대 소비의 상대 가격은 이렇게 시소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얘는 싸지는 거고 반대로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자율이 현재 10%였었는데 8%로 내려간다라고 해보죠. 자, 이자율이 10%일 때는 내가 1년만 기다리면 미래 다음 기회에 110원을 소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얘를 포기하고 지금 돈 100원을 쓰는 거죠. 근데 이자율이 8%로 하락하면 미래 소비 108원만 포기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비 100원을 쓸 때 미래에 내가 대신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 작아지게 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다른 말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곧 이자 소득세율이 인상되면과 같은 말입니다. 어쨌거나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비 시에 포기해야 하는 미래 소비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소비의 가격은 싸지고 얘는 싸지고 상대적으로 얘는 비싸진다 이 얘기입니다. 얘는 비싸져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대체 효과에 의하면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축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 효과에 의하면 저축이 감소하게 됩니다. 앞에 거 맞는 표현이네요. 자, 그런데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소비의 변화 방향과 저축의 변화 방향은 반대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역시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소득 효과에 의하면 저축이 증가하게 되어 3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로소득세 부과 시 세수 정부 저축으로 할당하면 경제 전체의 저축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경제 전체의 저축은 SN은 SP 플러스 SG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근로세를 부과하면 민간 저축의 증감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조세 징수액을 전부 다 정부 저축으로 늘린다면 경제 전체의 총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만약에 요 내용 잘 기억 안 나시면 기본 강의 내용 참조하시고요.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이자 소득세로 인해서 미래 소비보다 현재 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다. 아까 했던 그 얘기죠.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면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유리해지는 여건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모두 정상제이며 이 두 소비로 구성된 효용 함수를 갖는 이 기간 생애주기 모형에서 이자 소득세 부과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이자 소득세의 부과는 미래의 소비에 상대 가격을 인상시킨다 맞는 표현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을 인하시킨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 2번 이자 소득세의 부과는 소득 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를 감소시킨다. 자, 양자 모두 정상제이기 때문에 C1, C2가 모두 정상제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의 납부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양자 모두 감소해야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소득 효과에 의하면 둘 다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오케이,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세 부과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당연히 초과 부담 발생하고요. 왜 이자율이 바뀌니까? 4번 이자 소득세 부과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를 증가시킨다. 요건 틀린 표현이에요. 자, 대체 효과에 의해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곧 상대적으로 미래 소비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4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어요. 5번 이자 소득세 부과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저축은 증가한다. 자, 대체 효과에 의하면 현재 소비가 증가하고요. 소득 효과에 의하면 현재 소비가 감소합니다. 근데 얘가 더 크다면 소비가 감소해야겠죠? 5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단순 이익기간 생애주기 모형에서 이러이러다 옳지 않은 것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1번. 이자 소득세는 초과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틀렸죠. 당연히 대체 효과이기 때문에 초과 부담 생길 거고요. 1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 이자 소득세 부과로 소득 효과는 일정 수준의 미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그죠? 사업이 잘 나가서 자신의 소득에서 C1 정도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현재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소득은 감소했는데 현재 소비액이 줄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급격하게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미래에 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현재 소비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줄여줘야지만 미래의 소비를 약간만 줄여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요. 따라서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소비도 줄이게 돼요. 둘 다 정상제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줄이지 않아. 실질 소득은 감소했는데 얘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대폭 감소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를 줄여서 얘의 감소폭을 막으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꼭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가 주고 있는 대전제가 뭐예요? 무차별 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Y1, 여기가 C1, 여기 2죠. 2. Y2, C2. 여기는 Y1, C1 이렇게 피셔의 예산선 그려보고요. 쭉 그린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이렇게 볼록하다면서요.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건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자, 극단적인 재화 묶음보다는 중용적인 재화 묶음을 소비할 때 더욱더 높은 효용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볼록성의 특성이었죠. 자, 이렇게 현재 소비를 극단적으로 많이 하고 미래 소비 C2를 극단적으로 적게 하는 1번 조합이나 현재 소비를 매우 적게 하고 C2를 매우 많이 하는 극단적인 조합, 소비 조합 2번 조합보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골고루 적당하게 하는, 균등하게 소비하는 3번 소비 조합이 소비자의 효용을 더욱더 높인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소비자라면 현재 소비를 줄임으로써 미래 소비의 감소폭을 줄이고자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4번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 저축이 증가한다. 자, 소득 효과에 의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이죠. 그에 따라서 저축이 증가합니다. 대체 효과는요.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축이 감소하게 되는데 얘가 더 큰 경우에는 저축이 증가하게 되겠죠. 3번 맞고요.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 여기 보고 있죠? 오케이. 5번 납세 후 이자율이 인하되어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해결했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연봉 3천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저축하고 있었다. 자, 소득세는 없다고 가정하고 자,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포기하고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할 경우에 신입사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 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 효과에 의해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정상제라면 양자 모두 감소하게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소득 감소하니까 둘 다 감소하게 돼요. 뭐에 의하면? 소득 효과에 의하면. 자, 2번 이자 소득세 부과는 대체 효과 가져오기 때문에 초과 부담 발생시킵니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세 부과는 미래 소비의 가격을 인상하게 돼요. 맞는 표현이죠. 대체 효과로 미래 소비는 당연히 비싸지니까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현재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정상제라면 미래 소비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자, 아까 뭐랬냐면 대체 효과에 의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는 소비가 증가한다고 했죠. 이 말은 곧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 소비는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에 의하면? 대체 효과에 의하면. 자, 동시에 소득 효과에 의하면 양자 모두 정상제라면 C1도 감소하고 C2도 감소한다고 했어요. 자, 보니까 C1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양자의 크기에 따라서 몰라요. 하지만 미래 소비는 무조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를 암기해 주세요. 자, 4번 틀렸습니다. 미래 소비는 무조건 감소한다는 거. 자, 5번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정상제라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에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얘가 뭐라고요? 얘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저축은 감소하게 되겠죠. 5번 맞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5번입니다. 두 기간을 사는 어떤 개인의 선택 모형이 있다.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어떤 개인이 이 기회의 소비 수준을 과세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요거 1번 내용은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세히 했던 그 얘기예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죠. 따라서 요거 맞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자,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현재 소비를 줄여야만 하겠죠. 그래야지만 미래에 동일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현재 씀씀이를 줄여서 미래에 쓸 돈을 만들어 놔야지만 미래의 소비액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자, 2번 이자 소득에 T의 세율로 과세하면 저축의 수익률은 R 곱하기 1 빼기 T로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자 소득 과세는 1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줄인다. 3번 틀렸죠. 대체 효과는 저축을 줄이고요. 소득 효과는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양자의 크기에 의해서 저축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저축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기 이전에는 1기 소비의 가격은 1 플러스 R이다. 자, 맞기는 맞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1기 소비의 기회비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1 플러스 R은 미래 소비예요. 미래 소비. 미래 소비의 1 플러스 R이 1기 소비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 1원의 소비를 참으면 대신 미래에 1 플러스 R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미래 소비액 1 플러스 R이 1기 소비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자 소득세율 인상과 이자율 인하는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미친다. 5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문제는 길었지만 정답은 되게 쉬웠고요. 논점 13-2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논점 13-3 조세와 위험 부담입니다. 자, 김 씨는 위험 회피자로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선택 문제, 안전자산은 수익과 위험 모두 0이라고 합니다. 자, 소득세 부과하면 미치는 영향 틀린 것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대체 효과를 통해서 위험 부담 행위를 감소시킨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위험의 크기가 있고
그것을 감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의 크기는 불변이죠. 그죠? 위험의 크기는 불변인데 소득은 감소합니다. 왜? 세금은 내야 되니까. 따라서 소득은 감소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내가 위험 한 단위를 무릅쓸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크기가 종전과 비교했을 때 큽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져요. 그죠? 위험 한 단위당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종전보다 동일한 위험을 감수해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작아진 겁니다. 따라서 대체 효과에 의하면 당연히 위험 부담 행위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한 사업은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1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손실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소득세는 소득 효과를 통해서 위험 부담 행위를 증가시킨다. 2번은 틀렸죠. 자, 위험 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 내용 다 기억하시죠? 자, 위험부담 행위에 그냥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할게요. 소탄. 자, 이것이 플러스일 수가 있고 마이너스일 수가 있는데 즉 위험부담 행위라는 이 행위가 정상제일 수가 있고 열등제일 수가 있는데 자, 정상제인 경우에는 자, 소득세 부과로 인해서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위험부담 행위에 대한 소비도 감소하겠죠? 따라서 위험부담 행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위험부담 행위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열등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하면 오히려 이 행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소득 효과에 의한 것이고 자, 대체 효과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부담 행위가 감소하게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사업하기가 불리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죠. 헷갈리니까 색깔을 같이 쓸게요. 위험부담 행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일치하게 됩니다. 자, 오케이. 2번 틀렸고요. 알 수가 없어요. 3번인가? 2번 알 수가 없죠. 3번.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한다는 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사회후생 증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거 맞는 표현이고 다만 예외가 있죠. 에로우 린드 정리에 의해서 정부가 위험 분산이나 위험 집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 후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세트로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그렇게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똑같은 문제입니다. 소득세 부과한대요.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손실보상 전혀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자,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 양이라고 한다면 소득 효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양이면 줄인다. 그렇죠? 자, 대체 효과는 늘린다. 아니에요. 대체 효과도 줄입니다. 1번 틀렸고요. 자, 소득 탄력성 음이면 위험부담 행위를 늘린다. 맞죠? 근데 대체 효과는 줄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그죠? 다음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위험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 양이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모두 위험자산 투자를 줄인다. 3번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4번과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위험한 자산의 수익에 과세한 후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가? 자, 문제 보시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정부가 손실에 대해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를 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를 묻고 있고 자, 어떤 경우에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할 수 있냐면 요거의 크기가 더 클 때죠. 따라서 4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4번. 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할 때 음액값을 지니며 이 경우에 이렇게 얘와 얘가 만나는 경우인데 얘가 더 클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부담 행위가 증가할 수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소득세 부과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 노동에 과세할 때 소득 효과는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 자, 노동에 과세해버리면 실질 소득이 하락하죠. 소득이 감소하죠. 소득이 감소하면 여가가 정상제이니까 여가에 대한 소비도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로 노동에 대한 시간은 증가하게 되겠죠. 1번 틀렸고요.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2번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3번 노동 및 이자에 대한 과세로 인해서 노동 공급 및 저축이 증가할 때가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다만 노동 공급은 후방 굴절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한다. 오케이. 자,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가주택의 귀속 임대료, 내 집에 사는 임대료를 소득 공제해 준다면 당연히 웬만하면 자가주택에 살려고 하겠죠. 5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점 13-3까지 마치겠습니다.